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어머님들. 오늘 제 시간은 1부하고 3부인데, 1부는 1시간 동안 우리 어머님들한테 과연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떠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4차 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3부에서는 전 세계의 인류의 지성사를 흔들었던 3대 천재 학습자의 학습 방법을 가지고 이 학습 방법을 우리 자녀들이 공부에 습관을 들이면 그 자녀들은 공부 1등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결국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공부는 습관이고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은 교육이 바꾼다. 그러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매 순간 모든 것들이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나면서 바뀌는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게 있대. 그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집에서 공부를 굉장히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교육이 너무 주입식으로 흘려서 정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혜에 배고파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2500년 전에 살았던 플라톤이라는 대철학자가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해서 앵무새처럼 뱉어내는 것들이 아니다.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것은 경쟁력이 됐어요. 과거의 문명의 정의는 글을 읽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문명자다. 지금의 문명의 정의는 글을 읽고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글을 읽고 이해를 했지만 스스로 사유하고 질문하지 않는 것들이 문명자다. 지금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머님들, 구글에 엔터키 하나 치면은 모든 지식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들이 경쟁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알고 있는 지식들을 받아들인 지식들을 체계화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유하고 질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교육이 그런 부분들을 전혀 무시하고 단순히 학교 가서 학원 가서 강의 듣고 문제 풀고 시험 쳐서 대학 가는 교육으로 흘러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학을 못 갑니다. 대학을 가도 졸업을 못 합니다. 졸업을 해도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원하는 직장을 가져도 필패합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어머님들을 모시고 여기 서 있는가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연코 독서력입니다. 저의 하루 일과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글을 읽고 글을 적고 제 주변의 1000명의 사람들한테 글을 공유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글쓰기와 스피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제 강의를 들어보시는데, 자, 이틀 전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 어머님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복잡한 교육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능에 정시를 늘려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시에 교육부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2025년도부터 2025년도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이 됩니다. 부터 대입 수능 시험에
프랑스 바칼로니아에 있는 논술 시험을 전면적으로 유력히 검토를 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어머님들. 자,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뀌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평가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치는 수능 대입 입시는 9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오지선다로 나갔죠. 오지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21세기에 단순히 지식을 주입해서 암기해서 오지선다형으로 찍는 그런 교육 가지고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선진국들의 대입 입시 시험은 이런 식으로 객관식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따라하는 일본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앞으로의 대입 수능 시험은 논술 비중, 논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서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논술 비용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 하면은 거의 70%, 100%까지 확대될 겁니다. 그 앞으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수능 1, 수능 2 이렇게 바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바뀝니다. 수능 1은 지금처럼 오지선다형의 문제를 풀고 수능 2에 가서는 논술 시험을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조건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초등학생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중학교 1학년생들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머님들 그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참고하는 것들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논술식 평가시험입니다. 프랑스의 대입시험은 객관식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논술인데 어머님들 이 논술을 2주 동안에 칩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첫날에 치는 과목이 인문학의 철학시험인데 4시간을 주고 3문제를 주고 거기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4시간 동안 기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옳은 일과 그런 일은 단지 관습적인 것인가? 언어는 오직 의사소통을 위한 것인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연에 관한 텍스트를 설명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대입 수능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안 보이는데 논술 시험은 단순히 글쓰기가 아닙니다, 어머님들. 지금 우리가 학원에서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 글쓰기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이 주어진 지문을 읽고 잘 요약해서 요점 정리하듯이 글 쓰는 것들이 아닙니다. 글쓰기는 논리적인 사고, 추론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 글을 통해서 주어진 지문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발굴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고 그리고 그 대안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 추론적인 사고의 과정을 보기 위해서 글쓰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글을 쓴다고 하는 것들은 그 글쓰기 능력은 인간의 총체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조선의 선비는 매일 아침에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을 조선의 선비라고 정의합니다. 아테네의 시민의 정의는 매일 아침 철학책을 읽고 아고라 광장에 나가서 토론하고 발표하는 사람을 아테네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모든 학문의 근간이 인문고전에 있습니다. 제가 인문고전을 들고 노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독서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독서는 시간이 남으면 시킨다? 아니에요.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독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초, 중, 고등학교의 모든 교과목들은
누가 분류체계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2400년 전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대철학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인문고전의 결론적인 부분들을 우리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건데 그 밑에 있는 뿌리를 모르고서는 우리 애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 동안에 피부 깊숙이 이해를 할 겁니다, 어머님들. 자, 이것은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 광주에서 강의를 했는데 어머님 강의 때 중학교 3학년 애들이 10명이 따라왔어요. 그 강의는 애들을 상대로 한 강의가 아닌데 그 중학교 3학년이 제 2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자기 소감문을 적은 건데 글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더빙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직원이 더빙했는데. 나는 학생이고 공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공부 방법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무작정 외우기만 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책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중학교 때 열심히 해도 나의 성적이 상위권을 못 가는 이유인 것 같았다. 곧 고등학생이 되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지만 독서도 조금씩 하면서 오늘 들었던 생각을 바꾸고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학교나 학원에서 하는 공부뿐만 아니라 나 혼자서 이해하고 스스로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오늘 아침에 이 강의를 갈까 말까 고민한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던 명강이었다. 자, 이것은 이 학생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강의를 들었던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이 뭔가 하면은 나는 중3인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도대체 상위권으로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 근데 오늘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내 공부 방법이 무엇이 잘못됐는 줄 알았다. 그게 하나는 단순하게 무작정 외웠다는 것. 두 번째는 독서력이 부족했다는 것. 내가 시간은 없지만 매일 1시간씩 독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펠렉스의 생각열기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3부에 가서 도대체 펠렉스 생각열기 학습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실 거고 그것들이 우리 애들한테 습관화되시면은 우리 애들이 공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은 많이 아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몰랐을 때 그것을 빨리 배우는 공부력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학습의 민첩성이 필요한 거지 많이 아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